나는 아직 살아있다. 섬이 붙어있는데 왜 모두 나를 보내려 하는가. 왕좌에 앉아있는데 왜 나는 이미 죽은 자인가. 방금 보신 영상은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의 울분에 찬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왕, 손에 쥔 게장 한 그릇, 그리고 그 뒤에 서린 수십 년의 음모, 조선 20대 임금 경종. 그는 왕좌에 올랐지만 단 하루도 진정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존재는 누군가에게는 눈의 가시였고,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장 한 그릇. 역사는 이것을 그저 우연한 죽음이라 기록했지만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해였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 조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종의 생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주받은 탄생.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다. 1688년 10월 28일 창덕궁 취선당.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조선의 19대 왕 숙종의 첫 아들이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스러운 날, 궁궐 안은 기쁨이 아닌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천민 출신 궁녀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고 급기야 중전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상승을 이룬 여성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미움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서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천출 출신의 자식이 어찌 조선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2년 왕 후 마마를 패출시키고 들어앉은 여자의 자식이라니. 궁궐 밖에서는 이미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훗날의 경종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경종이 3살이 되던 1690년, 궁궐 안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다시 돌아선 것입니다. 장희빈의 질투와 저주 사건이 발각되면서 숙종은 그녀를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패출되었던 인현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3살 어린아이였던 경종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마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궁녀들은 냉정하게 그를 떼어놓았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에서 쫓겨나 궁궐 구석의 초라한 처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701년, 경종이 겨우 13살이 되던 해, 그의 어머니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어머마마, 13살 소년의 전류가 궁궐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숙종은 아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경종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1년 후인 1690년, 경종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인들은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천출의 자식이 어찌 세자가 될 수 있는가? 왕실의 혈통이 더럽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종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허약했습니다.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고 때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대의 기록들은 이를 심리적 트라우마로 해석합니다. 3살에 어머니와 강제로 분리되고 13살에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모습을 목격한 아이가 정상적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신하들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세자께서는 왕위를 이을 그릇이 못 되십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721년 숙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경종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0대 왕으로. 하지만 신하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이 상소를 보시옵소서. 즉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종의 책상에는 수십 통의 상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소서. 연인군, 훗날의 영조입니다. 경종의 이복 동생이자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천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노론의 대신들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후사가 없으시니 미리 세제를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종은 아직 34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비도 있었고 후사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미 경종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종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경종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짐이 아직 젊은데 왜 서둘러 세자를 정하려 하는가? 이것은 짐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의 항변은 묵살되었습니다. 1721년 8월, 즉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연인군은 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경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그는 죽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721년 겨울, 경종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하,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경종은 심한 복통과 구토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증상은 명백했습니다. 독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이를 소화불량으로 기록했습니다. 경종이 회복한 후 그는 비밀리에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을 죽이려는 자들이 궁궐 안에 있어.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1722년 또다시 경종은 갑작스러운 병에 시달렸습니다. 1723년 그리고 또다시 기록에는 잦은 병환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침전을 지키는 궁녀들은 모두 노론과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상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종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왕좌 위에서 그는 가장 외로운 죄수였습니다. 1724년 8월 25일, 조선 역사상 가장 의심스러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경종은 평소와 다름없이 기상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하, 오늘은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이 이공윤이 인삼을 달인 약을 올렸습니다. 경종은 이미 인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공윤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인삼을 처방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경종이 의심했지만 이공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경종은 인삼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하, 게장을 올립니다. 창궁이 게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경종은 게장을 좋아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드시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게장은 달랐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삼과 게의 조합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인삼은 열을 올리는 성질이 강하고 게는 차가운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신체에 극심한 충격을 줍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이 이공유는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이 이런 기본적인 양리학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경종은 게장을 먹었습니다. 게장을 먹은 지 1시간 후 경종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전하,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종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온몸에서는 땀이 쏟아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아무도 속 시원한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밤새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물을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공들은 물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수분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1724년 8월 25일 밤 경종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36세, 재위기간 4년,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경종이 죽은 다음 날, 궁궐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왕이 승하했는데도 궁궐 안은 슬픔보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노론의 대신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세제께서 즉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경종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연인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입니다. 그리고 경종의 죽음에 대한 조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천왕께서는 원래 몸이 허약하셨습니다. 인삼과 게장을 함께 드신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저의 이 공유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종의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획된 살해였다는 것을.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 평생을 경종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선왕의 죽음은 나의 죄다. 영조는 경종의 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영조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이 이공륜을 처벌하지 않았고 계장을 올린 상궁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노론 대신들의 음모를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정통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조는 형을 죽인 세력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면서도 진실은 묻어버려야 했습니다. 경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 시대의 일을 조사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승하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하지만 정조 역시 진실을 완전히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과 관련된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인삼과 게를 함께 먹었을 때의 생리학적 반응, 경종의 사망 당시 증상 기록, 어이 이공윤의 평소 의술 수준,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경종은 독살당했다는 것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살해였다는 것에. 경종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평생을 권력의 희생양으로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형당할 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세자가 되었을 때 그는 천출의 자식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허수아비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는 게장 한 그릇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만 남겼습니다. 경종은 한 번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그는 가장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가장 외로운 희생자였습니다. 경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왕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명분과 예의를 강조하던 나라, 층과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나라.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도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면 제거되었습니다. 명분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후사가 없다, 이런 명분들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경종의 죽음은 게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권력이 더 중요했던 시대, 그것이 조선의 민낯이었습니다. 경종은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무엇을 남겼을까요?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업적이 없다.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승자의 기록입니다. 경종을 제거한 세력들이 쓴 역사입니다. 진실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경종은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토지 겸병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 대신들은 그의 모든 정책을 막았습니다. 전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니 정사는 신하들에게 맡기십시오. 경종은 무력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업적이 아니라 한흔이었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 지키지 못한 백성들, 밝히지 못한 진실, 그 모든 것이 한으로 남았습니다.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궁녀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종이 게장을 먹고 쓰러지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짐은 아는구나. 그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말하는 순간 더 빨리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죽음을
36세의 젊은 나이에 경종이 죽은 후 그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형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지만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정조는 증조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려 했지만 역시 완전한 진실 규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경종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경종대왕은 불행한 시대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독살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경종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경종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왕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 연구도 적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종은 죽어서도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실록을 재분석하고 의학자들은 경종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경종의 건강이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는 의학적 증거, 인삼과 게장의 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분석, 어이 이공윤의 처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한 연구, 모든 증거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종은 독살당했다. 그것도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이었다. 2010년대 들어 여러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를 주장했습니다. 경종의 죽음은 재조사되어야 한다. 조선 역사상 가장 명백한 독살 사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에는 게장을 먹고 사망했다는 애매한 표현만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경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의른이라 부릅니다. 다른 왕릉들에 비해 참배객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입니다. 그곳에 서면 300년 전 그날의 비극이 느껴집니다. 게장 한 그릇에 숨겨진 음모,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왕,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사람의 생, 무덤 앞에 서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전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무덤은 침묵합니다. 반백년 동안 그래왔듯이 경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을 독살하고 진실을 묻어버립니다. 둘째, 약자의 고통입니다. 경종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아버지는 외면했으며 친아들은 배신했습니다. 셋째, 진실의 중요성입니다. 경종의 죽음은 300년 동안 우연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줍니다. 만약 경종이 독살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건강하게 오래 재위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정조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영종은 36세에 죽었고 정조가 왕이 되었으며 그 후손인 정조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위에서 또 다른 영광의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욱 슬픕니다. 게장 한 그릇,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년의 음모였고 한 사람의 생명이었으며 조선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게장을 먹을 때 혹시 경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300년 전 그 게장 한 그릇은 한 왕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냉혹하게,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묻혔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무게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무게입니다. 게장 한 그릇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경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게장 한 그릇에 숨겨진 300년의 진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았던 한 남자의 삶.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무엇인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경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